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환전소 전광판 숫자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죠. 여행 경비가 좀 늘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40년 금융 현장을 걸어온 눈에는 이 숫자가 다르게 보입니다. 1997년 가을, 바로 그 소름 돋던 풍경과 너무 똑같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은 설마 했습니다. 그 설마가 수만 명의 평생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쓸어갔죠. 환율 1,900원, 과장이라고요?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위기 직전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폭풍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1997년 가을, 그때의 공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정부 관계자들이 번갈아 나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거든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 국민 여러분 절대 동요하지 마시라.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앉아있던 여의도 사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팩스기 앞에 서면 손이 덜덜 떨렸어요. 뉴욕에서, 런던에서, 도쿄에서 밤새 날아온 종이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 팩스에 적힌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롤오버 거부. 기존에 빌려준 돈 연장 못해주겠으니 만기일에 달러로 갚으라는 통보였죠. 그게 하루에 수십 장씩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와서 골프 치고 룸살롱 가자고 저희한테 전화하던 일본 은행 지점장들 있잖아요. 미국 투자은행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러느냐? 무슨 오해가 있으면 풀자.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본사 지시다. 더는 할 말이 없다. 그러고는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 냉정한 전화 한 통이 바로 국가부도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자본이라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부 발표와 현장은 완전히 딴 세상이었죠. 그리고 제가 정말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는 겁니다. 외국 자본이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97년 당시 800원이었던 환율이 2,000원을 찍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고작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2달 만에 나라의 돈값이 반토막 나버린 겁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시던 김 사장님이라고. 당시 55이셨죠. 평생 기계 기름 묻혀가며 일군 공장이었습니다. 직원도 40명 넘게 거느린 탄탄한 중견기업이었고요. 그런데 이분, 일본에서 원단 기계를 달러 빚으로 들여오셨거든요. 환율 800원 기준으로 계산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던 겁니다. 합리적인 결정이었죠. 그때까지는. 근데 환율이 2,000원이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갚아야 할 빚이 하룻밤 사이에 2배 반으로 불어났습니다. 동시에 원단 수익가는 3배로 뛰었고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폭발한 거죠. 제가 그분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부도 처리된 공장 한 구석에 소주병이 10개도 넘게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은 작업복 차림으로 벽에 기대 통곡하셨습니다. 뼈를 깎으면 뭐 하냐고, 노력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니었거든요. 태풍이고 쓰나미였습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사람들을 집어삼킨 거대한 구조적 폭력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시장에서 똑같은 파열음을 듣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 기업들이 달러 빚에 허덕이는 소리, 1997년에 그 소름 끼치는 냄새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환율 1,900원이 진짜 가능한 숫자냐?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고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이건 감정이나 공포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한 숫자의 과학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진공청소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바로 미국 연준이라는 청소기입니다. 미국은 고용지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이유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5%대를 찍고 있죠. 그 흡입력으로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남미에서 돈이 쭉쭉 빨려 들어가요. 자본에는 국적도, 애국심도 없거든요.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흐를 뿐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 청소기에 맞서서 같이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못 올립니다. 아니, 못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올리는 순간 나라 안에서 폭탄이 터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90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1%만 더 올려도 수백만 가구가 이자 감당을 못해서 파산합니다. 기준금리 올려서 환율 잡으려다가 내수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3%대에 묶여있는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 가까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이건 치명적인 금리 역전이거든요. 결과는 뻔합니다. 큰손들은 더 안전하고 이자까지 두둑한 미국으로 갑니다. 한국이라는 금융댐에 구멍이 뚫린 거죠. 그 구멍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지 절대 저절로 막히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 상승은 바로 그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비명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환율 오르는 거 그냥 달러가 세계적으로 강해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일본 엔화도 유로화도 다 약해졌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 무서운 본질은 따로 있어요. 우리 원화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조용히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엔화나 유로화가 떨어진 것보다 원화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40년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면서 체득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환율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1450원이 바로 그 선입니다. 이 선을 완전히 넘어서면요, 시장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공포 영역으로 들어가 버려요. 한번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 1800원이건 1900원이건 순식간입니다. 특별한 악재가 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분위기 하나로 우르르 가버리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 같으시죠?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수원에서 반도체 장비용 정밀 부품을 수입하시는 이 사장님, 50세시세요. 독일이랑 이탈리아에서 부품 들여다가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환율을 1250원으로 잡으셨거든요.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1300원까지 여유를 뒀대요. 근데 지금 1400원 후반대까지 올라버렸으니 납품 단가는 그대로인데 매입가만 폭등한 거죠. 물건을 팔면 팔수록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직원 12명 월급 막으려고 결국 일산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이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마다 환율창을 켜는 게 무섭다고, 손이 덜덜 떨린다고요. 이런 사장님이 전국에 수만 명 계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수출입 회사 안 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큰 착각이에요. 환율 폭등의 칼날은 수출입 기업만 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탁 위로 아침 출근길 주유소로 정확하게 날아들거든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순수한 국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식용유, 밀가루, 커피 원두, 소고기, 심지어 사료까지 다 달러 주고 사옵니다. 차에 넣는 기름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가격표에 곧바로 불이 붙습니다. 환율이 1900원까지 간다고 가정해볼게요. 지금 3000원 하는 우유 한 팩이 6000원이 됩니다. 1000원짜리 라면 봉지가 2500원이 돼요.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3000원을 훌쩍 넘기고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단순 계산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이렇게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 임금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것과 똑같은 타격입니다. 지갑 속 5만원짜리가 어제의 25,000원이 되는 거죠. 더 끔찍한 건 이른바 영끌족입니다. 3년 전에 서울 외곽 아파트를 4억 원 대출 끼고 사신 박 대리님 같은 분들 변동금리로 받으셨거든요. 처음엔 한 달 이자가 80만 원대였는데 금리 오르면서 지금 180만 원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환율 방어하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 8%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요, 박 대리님 한 달 이자는 350만 원을 돌파합니다.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내놓습니다. 근데 그 시점엔 아무도 안 삽니다.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막혔거든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빚은 그대로. 이게 바로 역자산 효과라는 늪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믿는 성실한 은퇴자 분들이에요. 인천에서 분식집을 30년 하시다가 작년에 접으신 최 여사님, 62이십니다. 평생 남편이랑 맞벌이로 모은 돈이 딱 5억이었거든요. 이 돈을 어디에 넣으셨는지 아세요? 주거래은행 정기예금에 5년 만기로 전액 예치하셨어요. 아들이 주식이나 ETF 얘기를 꺼내면 손사래부터 치셨다고 합니다. 은행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냐면서요. 평생 믿고 살아오신 철학이죠. 근데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1900원으로 뛴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들고 있는 원화의 국제 구매력이 40% 넘게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최 여사님 통장엔 여전히 5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을 거예요. 숫자는 안 바뀌니까요. 그런데 그 돈으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3억 원어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있을 겁니다. 통장을 털어가는 도둑이 없는데 노후 자금이 매일 밤 조금씩 증발하는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의 진짜 얼굴입니다. 반면에 말이에요. 여의도 빌딩숲 안쪽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보력 빠른 초일류 대기업들이 요즘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멀쩡하게 잘 쓰고 있던 사옥을 팝니다. 알짜 자회사 지분을 털어요. 비핵심 자산이란 자산은 다 내다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조 원 단위의 현금을, 그것도 달러 현금을 금고에 쌓아두기 위해서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배를 가볍게 만들고 구명조끼를 챙기는 거죠. 프로들은 이미 파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그래도 정부는 안심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대를 넘어서 세계 9위다. 어떤 위기가 와도 끄떡없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해요. 숫자만 보면 든든하죠. 든든해 보입니다. 근데 1997년을 직접 겪은 사람 입장에서 이건 너무 낯익은 장면입니다. 그때도 정부가 똑같이 말했거든요.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 걱정 마시라.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 달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4천억 달러, 현금 다발로 금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미국 국채나 각종 채권, 유가증권 형태로 묶여 있어요. 평상시엔 이자도 나오고 안전자산이라 좋죠. 문제는 위기가 터졌을 때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달러를 원하는 상황이 와요. 신용 경색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보유한 채권을 제값에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반값에 던져도 살 사람이 없어요. 종이 쪼가리로 변하는 겁니다.
이미 외국인들은 이 구조적 약점을 다 간파하고 있어요. 지난 몇 달간 한국 주식시장에서만 수조 원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도 행진이 끊이지 않거든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나야 누가 벌거벗고 있었는지 보인다고요. 지금이 딱 그 순간입니다. 한국 경제라는 수영장에 물이 서서히 빠지고 있어요. 거대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엔 뭐가 남을까요? 가치가 반토막난 원화, 그리고 허탈한 표정의 개미 투자자들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하냐?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방어선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명확합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30%는 달러 자산으로 옮기세요. 이건 환차익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집에 화재보험 들어놓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 가정에 채워주는 방탄조끼인 겁니다. 당장 목돈이 부담스러우시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매달 월급날 딱 하루 일정 금액을 기계적으로 달러로 바꿔서 외화 예금 통장에 쌓는 겁니다. 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적금 붓듯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말고요. 원화로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추종 ETF를 국내 증권 계좌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미국 장기 국채 ETF도 좋은 선택이죠. 원화로 사지만 기초 자산은 달러니까 사실상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부채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손보세요. 지금 당장 이자가 감당되는 빚도 기준금리가 한두 번 더 오르면 바로 살인무기로 돌변합니다. 1997년 그 지옥 같던 시절에 끝까지 살아남고 그 뒤에 오히려 부자가 되신 분들이 누구였게요? 천재도 아니고 정보통도 아니었습니다. 공통점 딱 하나였어요. 현금을 쥐고 은행 빚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제 지인 중에 35 정과장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 분위기를 직감하고 아끼던 수입차를 중고로 넘겼어요. 그 돈으로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단숨에 털어냈습니다. 주변에선 아깝다고 했죠. 근데 정과장은 지금 발 뻗고 잡니다. 그게 최고의 투자였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어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좀 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보유하신 자산의 90% 이상이 부동산이나 땅에 묶여 있으세요? 그렇다면 일부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세요. 말이 쉽지 실제로 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낮게 내놓는다는 게 살을 도려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위기가 오면요. 실물 자산 가격은 그냥 폭락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끊깁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휴지 조각이 된단 소리입니다. 반대로 현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무기가 됩니다. 공포에 질린 시장에선 돈 든 사람이 왕이거든요. 역사가 이걸 증명해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강남 아파트를 정리하고 통장에 현금을 쌓아두셨던 73 이 회장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주변에선 미쳤다고 했대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그 돈의 절반을 달러로 환전해 놓으셨습니다. 환율이 1,500원 넘어갈 때 달러를 팔아서 폭락한 서울 강남 아파트 3채를 헐값에 쓸어 담으셨죠. 자산이 그때 5배로 불었습니다. 지금도 건재하세요. 반대 사례도 있죠. 정부가 환율 잡을 거라고 고집부리다가 원자재값 못 버티고 결국 사채까지 끌어쓰신 한 중소기업 사장님. 공장 잃고 신용불량자 되신 뒤로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십니다.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실력이 아니었어요. 현금을 손에 쥐고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그 한 끗 차이였습니다. 지금은 5%, 10% 수익률조차서 주식 사고 코인 사고 할 때가 아닙니다. 공포의 시장에서 쏠 수 있는 현금 탄약을 차곡차곡 비축해 두셔야 할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당연해요. 이게 과장이나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도둑처럼 오지 않거든요. 이미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연일 신고가를 찍고 대기업들은 사옥을 내다 팔고 외국인 자금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죠.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1997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내 집만은 괜찮겠지. 이런 집단 최면에 빠져 계시면 화마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가족을 거실에 불러 모으세요. 가계부를 펼쳐놓고 이번 달에 100만 원이라도 더 모을 방법이 뭐가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보세요. 이 대화 자체가 가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은행 앱을 켜세요. 우리 집에 걸려있는 대출이 정확히 얼마인지, 금리가 몇 %인지,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해요. 두려우니까요. 근데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안 보는 OTT 구독, 이용 안 하는 헬스장 회원권, 습관처럼 결제되는 서비스들 딱 3개만 찾아서 오늘 밤에 해지 버튼을 누르세요. 그 돈을 모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장 오늘이나 내일 은행에 들러서 단돈 10달러, 100달러라도 좋으니 환전해보세요. 외화 통장을 만드는 경험 자체가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가 주는 안도감, 그 방어력의 감각을 직접 느껴보셔야 하거든요. 체감이 행동을 만듭니다. 40년 동안 이 냉혹한 금융바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흥망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고 방관한 사람은 도태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환율 1900원 시대가 안 오길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최악이 현실이 됐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도 IMF도 2008년도 다 이겨냈죠. 그런데 이번 파도는 차원이 달라요. 국가가 내 가정을 지켜줄 거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경제 독립군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작은 지침들 두려워 말고 바로 실행하세요. 그러면 위기의 끝에서 반드시 새로운 불을 거머쥐게 되실 겁니다.